일단 말려눈이 좋은가 나쁜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가장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법은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말년에 들어와 주는가를 확인하는 거지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은 말년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주에서 말년을 의미하는 것은 말년의 대운도 있지만, 우리 사주 속에서는 4개의 기둥 중에서 가장 왼쪽에 오는 시주라는 기둥입니다. 시주는 우리가 태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기둥인데요. 4개의 기둥이 차례대로 초년운, 청년운, 중년운, 말년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차례대로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해당이 되며, 그래서 말년운은 태어난 시간이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자리이기도 하죠. 나의 일간,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태어난 시는 노년에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나의 용도를 알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먼저 무엇으로 태어났는가, 여기 나의 일간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만세력에 들어가셔서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여기 이 자리가 나의 일간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인 이 자리를 확인합니다. 여기는 시지라고 하는 자리예요. 간단하죠? 일간별로 이런 글자가 사주에 중년이나 말년을 의미하는 일지나 시지에 있을 때 주어진 복록이 좋다고 하는 것 중에 금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여는 뜻풀이를 하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수레, 황금 마차를 의미하는 길성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금여성은 황족이나 귀족들의 사주에 많이 확인되던 길성이에요. 중년 이후 말년을 의미하는 자리에 이러한 글자가 사주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금마차를 타게 되는 거니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글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배우자 복이나 자식으로 인한 덕으로 해석이 보편적으로 되었지만, 요즘은 꼭 타인으로 오는 복이 아니더라도 삶의 안정감이나 평안함이 말년에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일간별로 금여성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전부 다 다르지만, 글자가 가진 의미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여들만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양인간을 의미하는 갑병무경임일간과 음일간을 의미하는 저을, 정기, 신계 일간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양일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금여성은 전부 쇠지, 반한살이라고 하는 신살에 해당이 됩니다. 반한살은 말 안장을 의미하는데요. 예로부터 과거 급제에 합격하여 수도로 떠나게 되거나 나라의 귀한 쓰임을 얻게 되어 떠나거나 할 때 말을 타고 떠나잖아요. 그렇기에 이런 반한살은 명예와 지위, 재물을 동시에 얻게 되는 신분 상승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운이 말년에 들어와 있으니 말년에도 내가 귀하게 쓰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동안 일궈놨던 것들로 인한 말년의 풍족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자식도 또한 이런 시주의 기둥이라 자식이 번창하고 성공가들을 달리는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반대로 음일간 분들의 금여성에 해당하는 신살은 12운성으로 목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목욕은 말 그대로 나를 깨끗하게 씻고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욕지는 연살이나 도화, 함지살이라고도 풀이가 되는데요.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 봄직한 것들이죠. 예쁘게 단정하게 씻고 꾸미고 나서니 나도 활력이 넘치고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나이 들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준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쌓은 나의 복록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음일간인 이런 목욕지 위에 금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년에 오히려 더 활발하고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즐기면서 삶을 즐기는 모양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쇠지나 목욕지가 무조건 좋은 한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년의 이러한 신살은 기란 작용력을 더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니까요.
자, 이렇게 음양일간에게 각각 다른 형태기는 하지만 금여라는 것은 우리가 노년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조건들이 예쁜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니 말년복을 기대해 볼만 하겠죠? 목욕이나 반환처럼 이런 12운성이 각각 가진 매력은 제 다른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일간별로 금여가 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갑목으로 태어났을 때 말년운이 좋다고 알려진 시간은 바로 진시입니다. 나무에게 뿌리 내리기 가장 좋은 땅은 모든 땅 중에서 진토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진시에 태어난 갑목은 말년에 뿌리 내리기 좋은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모진 풍파나 고난이 있어도 말년에 내가 뿌리 내릴 좋은 땅을 찾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진토가 갑목에게 금여성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진토는 재고귀인이라고 하는 돈을 묻어주는 창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니 재화의 안정감도 같이 점쳐볼 수 있는 아주 길한 시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을목에게도 진시는 재고귀인에 해당이 되므로 말년의 재물 창고를 의미합니다. 진시에 태어난 갑목과 을목 일간 분들은 꾸준히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말년에 나에게 주어진 창고를 조금 더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사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을목은 이 진시 외에 사시가 말년복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은 시간입니다. 사시는 오전에서 낮으로 가는 시간으로 아직 이슬을 머금고 있으면서 동시에 햇볕을 받아 들꽃이 가장 예쁘게 반짝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로서 가장 예쁘게 놓여일 수 있는 시간이니 이것도 마음의 안정감이나 상황의 풍요로움이 그림처럼 그려지시죠. 을목의 금여성이 사화에 해당이 되므로 말년에 황금마차를 타는 복록이 있는 사주입니다. 다음은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에게 금여성은 미토에 해당이 됩니다. 고로 말년운이 시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미토라면 금여성의 길한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화일간에게 금여성은 신시, 신금입니다. 신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 시간이기도 한데요. 정화라는 불이 저녁을 준비하는 용도의 열로 쓰여지니 가장 실용적이고 필요한 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무토일간에게 금여성은 미시입니다. 또한 무토에게 미토는 금여성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천을귀인을 의미하기도 하니 인복을 의미합니다. 말년의 자식복과 사람으로 오는 행복도 기대해 볼만한 거죠. 기토일간에게는 신금, 신시가 금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기토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시도 금여성과 함께 천을귀인이라는 나를 도와주는 복록을 의미하니까 토일간 분들은 특히나 시지에 금여성을 잘 깔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람들 관계에서 유연함을 잘 발휘해서 오래가는 인연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경금일간에겐 술토가 금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금여성이 상관이나 비겁 위주라면 경금일간은 술토가 경금의 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루는 것도 물론 있지만 주변 환경이나 윗사람의 도움이 암시가 되기도 합니다. 신금일간에겐 해수, 해시가 금여성에 해당이 되는 시간입니다. 신금일간에게도 해수는 금여성과 태극귀인이라는 아주 좋은 길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니 주변 인간관계에서의 도움도 암시가 되어 있네요. 임수일간에겐 축토가 금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일간들이 대부분 상관이나 비겁에 해당이 된다면 임수에게 축토는 정관입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자유로운 삶보다는 여전히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혹은 내가 그러한 자리를 관리하면서 귀하게 쓰이는 형태로 나타날 확률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수일간에게는 인시, 인목이 금여성에 해당이 되는 시간이랍니다. 이상으로 말년복의 대표주자 금여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노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복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써야 내 것이 되는 거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말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게 들어오니까 기다려보자 고 하지 마시고 오는 복록을 잘 잡아서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